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다큐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미국인 감독이 만든 2017년에 만든 몸을 죽이는 자본의 밥상이라고 하는 다큐인데요. 제가 이 다큐를 소개하는 기사를 오마이뉴스에 최근에 기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 약간씩 좀 제가 그 해당 도표나 이런 것들을 또 곁들여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다큐 포스터고요. 여러분들 혹시 뭐 나중에라도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다큐 이 몸을 죽이는 자본의 밥상. 이 자본의 이 다큐는 한마디로 말해서 육식, 우리들이 즐겨 먹는, 보통 즐겨 하는 육식이 암, 당뇨, 심장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육식을 당장 중단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좀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뜬금없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죠.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2015년 10월에 소시지, 햄, 핫도그 같은 가공육을 먹으면 담배나 석면, 플루토늄처럼 암에 걸릴 위험성이 크다라고 하면서 이 식품, 그러니까 소시지, 햄, 핫도그 이런 것들을 1군 발암물질로 규정을 했고요. 붉은 고기의 경우는 2군 발암물질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먹으면은 담배를 막 피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거의 그 정도로 안 좋은, 건강에 해로운 식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2019년 통계청 그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요.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 순위에서 암이 차지하는 게 158.2명이에요. 1위입니다, 1위, 암이. 우리나라. 그리고 심장질환 60.4명, 뇌혈관질환 42명, 자살 26.9명, 당뇨병 15.8명, 이렇게 순인데요. 그러니까 전체 사망자 가운데서 암 사망률이 27.5%입니다. 이것도 매년 또 지금 전년 대비 2.5% 증가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 2019년 그 건강보험통계연부에 의하면은 공단 부담금, 본인 부담금 해가지고 암 진료비에 들어간 비용이 무려 8조 3,538억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들어가냐? 간접 비용까지 하면은요, 근 20조 가까이 들어갈 거예요, 아마. 2012년 조사했을 때 14조였거든요, 사회경제적 비용이. 뭐 지금은 뭐 훨씬 더 늘어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년 또 12%씩 느는 추세인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지금 암과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당뇨, 심장 질환 이런 질병에 그러니까 5대 사망 원인에 드는 거죠. 질병 치료에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소위 잘 산다라고 하는 나라들, 대다수 나라들이 이런 형편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 3대 질환, 그러니까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또는 당뇨, 암, 뭐 이런 질환들 진료에 우리나라보다 뭐 엄청나게 더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더라고요. 1조 5천억 달러? 뭐 이 정도가 지금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봤어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은 병들을 앓게 될까? 특히 암, 심장질환, 당뇨 뭐 이런 병들을 왜 잘 사는 나라일수록 이런 병들을 앓고 있을까?
이 다큐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육고기나 유제품 소비를 지나치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채식으로 바꾸면 암, 당뇨, 심장질환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몇몇 어떤 그 특이한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상당히 그 권위 있는 그 의학 박사들, 뭐, 닐 바나트, 뭐 이런 그 사람들의 그 여러 그 의학 박사들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제가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상당히 그래도 그 권위 있는 의사 또 의학 박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들 중에는 채식주의자들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어, 그래서 채식주의 하면은 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또는 뭐 동물보호 차원에서 동물 보호론자들이 하는 걸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 다큐를 보면서 암, 당뇨, 심장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채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은 처음 접해봤어요. 제가 그 아토피로 이전에 좀 고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토피가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그 시기가 제가 막 우유를 매일 마실 때였어요. 그래서 우유하고 혹시 우유가 내한테 안 맞나? 해가지고 우유를 끊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아토피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유가 안 맞는 체질인가 보다. 나는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다큐에서 설명하는 걸 보니까 이 우유 단백질 자체가 알레르기를 가장 많이 유발을 하는 물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당불내증, 소장에서 우유에 함유된 유당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해서 흡수하지 못하는 증상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아시아 사람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95%가 이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당을 그 제대로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인체가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우유를 계속 마셔야 되니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습진이나 뭐 그다음에 여드름 온갖 그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그 주요 원인이 우유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유를 먹으면 뭐 뼈가 튼튼해진다, 건강하다, 뭐 키가 큰다 이런 게 하나의 신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농업계 배만 불리는 격이다. 우유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송아지가 먹는 것인데 예? 우리 인간이 먹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맞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좀 도표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까 이제 우리나라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주요 사망 원인별 사망률 변화입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쭉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자살, 당뇨 이게 이제 5대 사망 원인인데요. 근데 보세요. 이 암이 단연 1위이고 증가 추세에 있죠. 네. 그리고 뭐 심장질환, 심장질환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우유 이야기 했는데 이 유제품을 많이 소비하는 나라일수록 골다공증 환자가 오히려 많다. 그러니까 우유가 뭐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 도표는 보여주죠. 우유를 많이 마시고 유제품 많이 소비하는 나라일수록 오히려 골다공증 환자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거 상당히 좀 놀랍지 않습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운동선수들을 또 몇 명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력을 많이 쓰는 운동선수나 노동자들은 채식만으로는 체력 유지가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체력을 많이 소모하는 사람일수록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된다, 고기를 먹어줘야 된다, 막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큐에서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근력이 강한 코끼리나 코뿔소, 고릴라, 이런 동물들 다 초식 동물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체력을 많이 소모하는 운동선수들조차도 채식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몸이 좋아지더라. 이 사람 같은 경우 통증 같은 것이 계속 고기를 먹었을 때 있었는데, 채식으로 바꾸면서 통증 같은 것이 사라졌고 오히려 7%의 7kg의 근육을 더 얻었다. 채식 식단만으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운동선수인데요. 다른 선수들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또 다큐에는 또 충격적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즐겨 먹는 치즈. 이 치즈는 응고된 소의 고름덩어리라고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의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치즈는 천식을 유발하고 인체에 아주 해로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우유나 달걀 같이 일상적으로 우리들이 많이 섭취하고 있는 이 음식도 먹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우유는 말했고요. 달걀 같은 경우도 특히 노른자에가 굉장히 많은 콜레스테롤이 있다라고 합니다. 포화지방하고. 우유는 이제 호르몬 덩어리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 있어서 이게 이제 그 우유 단백질이 혈류에 유입이 되면 인체는 우유 단백질 항체를 형성해서 췌장을 공격을 하고 파괴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른자에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어서 동맥경화성 심장질환을 유발할 위험이 높다라고 지적을 해요. 달걀의 그 콜레스테롤 함유량은 쇠고기 89mg, 닭고기 85mg에 이어서 그렇게 많다. 이 세 번째로 많은 거예요. 쇠고기, 닭고기에 의해서. 달걀에 그렇게 많더라고. 그래서 포화지방과 또 콜레스테롤이 심장질환과 뇌혈 질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 미국 의학협회가 이미 1972년 연구 결과를 내놨고, 세계보건기구도 1977년, 미국 농무부 보건부에서 1980년 수많은 연구들로 이미 입증이 된 내용이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유기농을 먹으면 괜찮지 않느냐. 그런데 유기농 그 우유든 유기농 달걀이든 일반 우유나 일반 달걀하고 똑같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콜레스테롤 함유량이랄지 포화지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피해야 될 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가공육이나 우유, 계란 이런 것들이 인체에 그렇게 해롭은데도 사람들이 이걸 먹어야 건강하다고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다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관련 업계, 그러니까 막농업계, 뭐 또 양계업계, 뭐 이런 업계들에서 엄청난 홍보를 한대요. 그리고 전문가들 같은 경우도 특히 그 의사나 이런 사람들은 이미 다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뭐 환자가 많아야지 병원도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침묵을 하는 일종의 이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그 농무부의 경우 5년마다 한 번씩 미국인에게 좋은 식단을 발표를 한답니다. 근데 그 후원사, 그 미국 농무부의 그 식단위원회, 그 후원사에 이름을 올린 곳들이 유제품 가공업체들이래요, 주로. 여기 쭉 있지 않습니까? 이 다 후원사들이래요, 여기가. 여기 보면은 뭐, 코카콜라도 있고, 또, 뭐, 우리들에게 익숙한, 뭐, 그런 업체들이 좀 보이죠? 맥도날드 같은.
자, 이게 근데 그 심장협회나 뭐 이런 당뇨협회 뭐 이런 데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뭐 우리가 이 그 방송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미국 심장협회 이게 이제 후원사들인데 거의 비슷해요 상황이. 뭐 KFC니 뭐니 뭐 다 이렇게 후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들이 제대로 된 연구 결과를 내놓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까?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제가 그 2008년 광우병 파동 때 거리 촛불 집회에 나가서 발언을 잠깐 한 시간 좀 발언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육류 소비를 좀 줄여야 된다. 너무 많이 먹고 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일부 참석자들이 저한테 좀 비난을 하더라고요. 이 뭐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했으면 박수를 받았을 건데 그것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너무 많은 육류 소비, 쇠고기를 먹고 있다. 돼지고기, 공장식 가공육들을 너무 많이 먹고 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점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지금도 이런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뜬금없는 이야기로 엉뚱한 이야기로 이렇게 들리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듣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 다큐 내용이요 과장되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예요. 예, 육류 소비만 크게 줄여도 광우병 같은 그런 질병 없겠죠 당연히. 지금 광우병이 왜 생겨났습니까? 그 광우병 같은 경우 대량 사육을 하면서 엄청난 그 항생제랄지 뭐 이런 것들을 소들한테 투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사료 같은 경우도 동물성 사료 들어갔다가 막 먹이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상한 이런 그 질병이 무서운 질병이 생겨난 거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알다시피 매번 지금 뭐 AI니 뭐니 오면은 구제역이니 동물들 그러니까 뭐 닭과 오리, 소 막 도축하고 죽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땅에다 그냥 막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수백만 마리를. 이게 인간들이 얼마나 동물들에게 무서운 범죄를, 무슨 죄를 짓고 있는 건지 몰라요. 예? 그것을 보면서도 이런 그 육고기를 즐겨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어, 무서운 일이죠. 특히 이런 많은 고기를 먹다 보니까 암과 당뇨, 심장질환에 우리들이 위협을 받고 있고, 그런데 이거 채식으로 바꾸면은 그 육류 소비를 크게 줄이면 환경오염도 상당히 개선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소나 이 돼지 뭐 이런 게 사육장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그리고 그 오염물질 이런 걸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이 되고 대기 자체가 지구온난화가 되는 지금 엄청난 폐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육류 소비를 줄이면 그 또한 식량위기 극복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먹어야 될 옥수수, 뭐 콩, 수많은 이런 곡류를 이렇게 많은 소나 돼지 이런 것들을 키우면서 소비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식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식량 위기 극복에도 상당히 도움이, 환경 오염을 줄이는데도 크게 기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들의 건강에도 상당히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특히 그 비만 환자들 굉장히 갈수록 늘어가는데 이 몸이 이렇게 비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이 비만이 포화지방산
온갖 병덩어리예요, 병덩어리. 그만큼 생명이 단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채식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육식에 길들여진 익숙한 사람들이 채식하라고 한다 그래서 채식이 좋다고 그래서 뭐 그걸 당장 줄일 수 있겠습니까? 아주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육식을 아예 중단하는 거는 저는 좀 그건 너무 불가능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에 맞게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금연 환자에게 당장 담배는 폐암을 유발하니까 담배를 끊어라 아무리 말해봐야 듣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는 방향으로 해서 육류 소비, 특히 그 공장식 대량 사육 이것은 빨리 바꿔야 된다. 뭐 동물들한테도 이건 못할 짓거리고요. 또 우리 인간에게도 건강을 너무나 크게 해치는 아주 무서운 지금 그 일들을 하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죽이는 무덤을 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채식 위주의 식단을 가지고서 생활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아무튼 좀 내용이 이제 다큐가 이뭐 채식 육류 소비를 아예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반론도 좀 내용에 좀 담았으면 더 좋았을 건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아예 인터뷰를 안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보세요. 닭들이 이렇게 그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엄청나게 항생제를 투여를 하거든요. 여기다가 그 항생제 잔여물이 이 고기 속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람이 먹게 됐을 때 사람에게 어떤 인간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한 연구들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자, 동물성 식품하고 식물성 식품의 콜레스테롤 함량을 비교를 해보니까 모든 곡류, 모든 야채류, 모든 견과류, 모든 씨앗류, 모든 과일류, 모든 콩류, 모든 식물성 기름, 콜레스테롤이 아예 없다. 그러나 달걀, 쇠고기 콩팥, 쇠고기 간, 버터, 꿀, 크림 치즈, 뭐 닭고기, 아이스크림에 이르기까지 콜레스테롤 함량이 굉장히 많죠. 네, 많아요. 저는 뭐 꿀을 가끔씩 먹는데 이 꿀에도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200이나 200mg이나 있다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 자료는요, 이 도표는 존 로빈스라고 하는 베스킨 라빈스 그 원래 그 상속자였죠. 근데 그 상속을 포기한 사람인데 육식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 이런 책을 써서 그 상도 받고 아주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그 도표예요. 이게 혈중 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와 심장마비, 뇌일혈의 주요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체 콜레스테롤 수준을 1% 줄일 때마다 심장질환 위험은 2%씩 줄어든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류 소비가 우리에게 혈중 콜레스테롤을 엄청나게 높이고 있다. 그래서 심장질환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좀 육류 소비도 줄이고 그 넷플릭스 몸을 죽이는 자본의 밥상 한번 좀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